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관영의 스팟뉴스. 오늘 주제는 오늘 10시죠. 27일 10시에 남북통신선이 재가동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판문점과 연락사무소 그리고 군통신선이 일제화 정상화됐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지금 아주 공식적인 발표는 아니지만 남북 정상회담까지 추진할 전망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고요. 여기에 최근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대법원에서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의 공모한 혐의로 징역 2년이 확정되면서 이제 수감이 되었죠. 이로 인해서 청와대와 민주당에 대한 여론이 점점 악화되고 있는 지금 상황, 그리고 정권 교체의 여론이 민심이 점점 높아지는 상황에서 내년 대선을 앞두고 청와대와 민주당이 내년 대선용 부품 공작을 꾸미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도를 읽어볼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의미에서 오늘 슈퍼뉴스 오늘 다시 재가동된 남북통신선과 관련돼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식통에 의하면요, 올 4월부터 문재인과 김정은이 서로 이제 친서를 교환했다고 하죠. 올 4월이면 4월 7일 서울, 부산 광역자치단체 재보궐선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재보궐선거 결과 양쪽 모두 양대 도시 서울과 부산에서 모두 민주당이 지방자치단체장을 뺏겼죠. 그래서 내년 대선도 이렇게 가게 되면 패배할 것이 분명하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어떤 위기감 속에서 김정은과 어떤 친소를 교환하는 과정 속에서 내년 대선을 염두에 두고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작년 6월이었죠. 작년 6월에 북한에서 개성공단에 있는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고 나서 거의 1년이 넘었죠. 예, 1년이 훨씬 넘었습니다. 400일 이상 넘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9월에 또 해수부 공무원이 이제 피살이 됐는데요. 이제 거기에 대한 사죄는 전혀 없이 북측에서 통신선을 재개했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청와대가 이제 오늘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남북 정상회담 가능성까지 지금 제기한다고 하는 여론들이 나와 있지만은 실제로 지금 남북 정상 간의 한 라인은 이제 아직 가동되지 않은 것이죠. 작년 6월에 그 남북 그 공동 연락사무소는 2018년도죠. 그 1차, 2차, 3차 남북 정상회담 중에서 이제 첫 번째 남북 정상회담을 하고 나서 남측이 거의 건설비만 한 180억 원을 전액 지불을 했고, 거기에 이제 유지비나 사용료 포함해서 총 거의 230억 원을 들여서 북한 개성시 개성공단에 세운 건물이었는데, 북한이 폭파하겠다고 나서는 김여정이 그 폭파 명령을 내렸다고 하죠. 폭파 지시를 내려서 일방적으로 협박 통보하고 나서 사흘 뒤에 실제로 이 남북 공동사무소가 폭파가 됐습니다. 근데 이 남북 공동사무소의 폭파는 이 북한 문재인 정부하고 문재인과 김정은이 그 합의한 4월 30일 날 합의한 2018년 그 판문점 선언하고 또 그해 이제 9.19 군사 합의를 파기하는 행동이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지난해 9월 그 해수부 공무원이 그 서해상에서 실종되는 사건이 있었는데, 이제 국방부에서 공식적으로 이제 브리핑을 하면서 북한이 이제 연평도 인근에서 그 실종자로 파악을 하고 총격을 가해서 시신을 불태웠다는 그 사실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또 우리 정보당국자는 이 해수부 공무원이 월북을 시도했다고 하는 그런 또 발표까지 해서
해수부 공무원에 대한 안 좋은 이야기까지 좀 했었는데요. 지금까지 이제 쭉 많은 정권들이 지나와서 지금 문재인 정권까지 이제 이루어졌었는데요. 이전 정권들이 선거 때라든지 아니면 또 정치적으로 위기에 몰릴 때마다 그 전통적으로 사용해온 선거 전략이 있죠. 그게 바로 북풍 공작입니다. 북풍 공작. 그래서 북한의 도발과 위협을 그 선거에 이용하는 이제 그런 선거 전략이 지난 이전 정권들에서 이 북풍 공작이라는 의미로 해서 계속 사용됐는데, 뭐 너무나 많이 아시죠? 그 대국민 사기극으로 그 판명난 댐, 국민의 평화의 댐, 뭐, 사건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수직임, 간첩 조작 사건, 뭐, 그리고 1997년도에 뭐, 총풍 사건, 뭐, 이런, 사건들을, 이런 이제 북한과 연계된 어떤 그 북한 바람이죠. 그러니까 북풍을 이용한, 그런 어떤 사건들을 많이 이제 이용을 했어요. 이제 그런데 이제 이후로, 국민들이 이제 민주화 과정도 거치면서, 많이 정치적으로 성숙하면서 이제 정부의 이런 북풍 공작에 대해서, 속아 넘어가는 그 비율이 점점 약해지기 시작을 했죠. 뭐 여러분들 그 영화 공작 잘 아실 겁니다. 1990년대 그 옛 안기부, 지금, 국가정보원의 이제 전신이었죠. 옛 안기부 간첩, 소위 이제 흑금성이라고 하는, 이 첩보, 요원의 활동을 다룬 이제 첩보물이죠. 그래서 그 당시 이제 무대가, 상황이 이제 1997년, 그 당시에가 이제 15대 대선을 앞두고, 그 당시에 이제 제1야당, 그 대선 후보가 김대중 후보였죠. 그래서 김대중 후보를 낙선시키고, 당시 이제 한나라당 대선 후보 이해창을, 이제 당선시키기 위해서, 김대중을 낙선시키고, 이해창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이제 안기부가 주도했던 북풍 공작 사건이 바로 이제 이 사건이었고, 그걸 이제 영화화한 것이 바로 이 공작이라는 영화입니다. 사실 이제 인주화 이후에 이런 북풍 정치 공작이 잘 안 먹히죠. 왜냐면 수십 년 동안 이제 이전 정권들이 이제 이런 걸 써먹으면서 줄줄이 들통이 난 거죠. 이제 이렇게 해서 사실 정권에 도움이 되거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도움이 안 된다라고 하고, 그리고 이제 북한 관련 이슈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에 있어서 국민들이 점점 이제 부정적인 시각이 점점 커졌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오늘 남북 연락선이 이제 개통이 되는데, 이제 그 과정도 지금 명확하게 이제 드러나지 않았는데, 지금 북한이 작년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 사건 이후 또 해수부 피살 사건 뭐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는데, 계속 그 이후로 한국 정부에 대해서, 대한민국에 대해서 비난만 일관해 오다가 갑자기 연락선을 개통했다고 하는 그 의미가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문재인 정부가 여러 가지로 여론이 안 좋아지고, 또 내년 대선에서 정권 교체론이 높아지면서 다시 한번 북한과의 관계를, 2018년도에 있었던 남북 정상회담 뭐 그런 분위기를 다시 회복을 해서 내년 대선에 이용을 하려고 하는, 그래서 내년 초에 남북 정상회담을 추진을 통해서 내년 3월 9일에 있을 대통령 선거에 영향을 주려고 하는 의도가 아닌가 하는 것이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김정은이 이렇게 그 대한민국의 문재인 정부의 그 요구에 응했던, 이렇게 또 태도를 바꿔서 응했던 배경을 한번 살펴보면, 국가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실패가 아마 가장 큰 결과가 아닌가. 이로 인해서 지금 김정은의 리더십도 상당한 타격을 받았고, 그리고 또 국제사회로부터 그 경제 제재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식량난도 심해지고 있는 데다가 거기다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점점 해외로부터 들어오는 이제 물자들이 점점 그 수입선도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인민들의 생활이 어려워지는 것이 아마 가장 큰, 그래서
자기네들이 북한에 지금 겪고 있는 이런 정치적인 또 경제적인 어려움들을 문재인 정권의 어떤 그런 어려움을 같이 이용함으로써, 서로 이용함으로써 극복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거죠. 국가경제개발계획은 김정은이 2016년도에 거의 30년 만에 열린 제7차 노동당 대회에서 제시한 거죠. 그래서 그 인민경제를 발전시키고 또 이제 경제 부분에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좀 더 향상시키면서 나라 경제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겠다고 하는 그 토대를 놓겠다고 하는 그런 아주 야심찬 계획으로 발표했던 것이 국가경제개발 5개년 계획입니다. 그래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시행됐는데 2020년 작년에 소위 이제 북한식 용어로 하면 이제 사업 총화, 그러니까 평가죠. 평가를 하면서 이제 실패로 돌아가게 된 실패의 평가를 하게 되면서 김정은의 리더십이 상당히 이제 타격을 받죠. 그래서 어쨌든 이 국가경제개발 5개년 전략은 경제 건설과 그리고 핵무력 경설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의 이 병진 노선이 이제 핵심적인 그 틀이었는데, 이게 결국 이제 그 핵무기만 이제 지금 하나 남은 거죠. 경제개발 또는 이제 경제건설은 이제 실패를 한 거고요. 자, 그래서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어쨌든 김정은도, 내년에 대한민국에 이루어지는 이 20대 대선에서 문재인이 아닌 뭐 윤석열이나 다른 야권 후보가 되는 것이 자기에게 불리하다고 판단할 수 있겠죠. 이왕이면 문재인이 뭐 여러 가지로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그래도 문재인이 다시 정권을 재창출해서 자기하고 파트너십 되는 게 자기한테, 그러니까 김정은에게는 자기의 그 추락한 리더십이라든지 아니면 뭐 경제 협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아마 판단이 크게 작용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 초에 이제 3월 9일 대선을 앞두고 내년 1월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뭐 느닷없이 남북 정상회담을 한다고 남한과 북한에서 이제 동시에 이제 이걸 또 보도를 하면 또 언론은 또 그쪽으로 또 계속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거기에 또 장단을 치면 대선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이제 수그러들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 청와대나 이쪽의 판단인 것 같습니다. 글쎄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될지 안 될지는 두고 봐야겠으나 어쨌든 이번 갑작스러운 오늘 이 남북 연락선의 개통의 그 이면에는 이렇게 여론이 악화되고 여러 가지 정치적 위기에 빠진 문재인 정부의 타겟을 북한과의 새로운 어떤 그 관계 모색을 통해서 뚫어내려고 하는 이제 그런 어떤 요구와, 그리고 북한은 이제 경제 건설의 실패, 그리고 김정은의 리더십의 약화를 다른 대통령이 아닌 문재인과 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욕구에서 서로의 이해가 맞아 떨어진 것이 나온 게 아닌가. 실제로 뭐 얼만큼 북풍을 이용해서 내년 선거에 작용할 수 있을까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좀 뭐 큰 영향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어쨌든 민주당과 문재인 청와대에서는 내년 대선에서 정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온갖 음모와 모략을 다 쓸 것이다. 뭐 거기에는 변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내년에 정권 재창출, 그리고 상식과 공정이 통하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를 원하시는 국민 여러분, 두 눈 부릅뜨고 앞으로 돌아가는 우리 대한민국의 흐름에 더욱더 주목을 해야 되겠습니다. 정관영의 스팟뉴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